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피안 라인 커뮤니티 강세호입니다.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비 정책토론회 위기의 장기요양기관 해법은 있는가? 5번째 주제는 갈수록 심해지는 요양보호사 구인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그만큼 장기요양 사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말 힘든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기관의 슈퍼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만 존재하는 장기요양기관입니다. 그나마 그 요양보호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관 운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장기요양기관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관리인, 촉탁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과 정부 모두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만 관심이 있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39만 명이 된다고 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염두에 둔 투표자 수를 겨냥하고 있는 듯합니다. 요양보호사 대책은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정책 과제임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치권의 그런 관심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139만 명의 자격증 소지자 중 실제로 장기요양기관에 일하는 종사자는 약 29만 명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장롱면허이거나 이중면허인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또는 시설장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더블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139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로 50만 명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 통계는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다시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정치권 여러분, 허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요양보호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각 정당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조합들도 민노총, 한노총 모두 노동조합 회원 전체 수에 버금가는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수 때문에 노동단체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정치권이라든지 그 노동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민관 공통과제로 그들은 저임금이라고 요양보호사 월급이 저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2000년도부터 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이전에부터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소를 운영해온 많은 전문가, 많은 사람들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직종 중 가장 임금 인상률이 높은 직종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은 한 100만원 정도 됐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처음 시작된 해입니다. 2016년도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은 150만원 정도입니다. 50%가 인상됐죠. 2017년도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은 근무 표준화 영향,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근무 표준화 영향을 받아 180만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퇴직금과 그런 4대 보험을 합하면 200만원이 훨씬 능가하죠. 2008년 대비 2017년 예상급여는 80%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비해서 2008년 대비 2017년 타 직종의 임금 인상률은 요양보호사에 훨씬 못 미쳐서 이미 월급이 추월당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사를 예를 들면
2008년 110만원에서 2017년 평균 140만원 정도 돼서 27% 인상이 됐고,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2008년 130만원에서 2017년 170만원으로 30.7% 정도의 인상에 그쳤습니다. 왜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높이 올랐냐면, 요양보호사 급여는 근무시간 대비 항상 최저임금 인상을 맞춰서 올렸고, 근무시간이 많으니까 올렸고,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더욱 심각합니다. 어르신은 모실 수 있는데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어르신을 못 모시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 농촌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심하죠. 출퇴근이 어렵고 또 근무 제도가 힘들고 하니까 시골 지역에서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는 더욱 심각한데, 그러다 보니까 노노화, 노인을 돌보는 영향이 생기고, 시골에서는 더욱더 임금이 비쌉니다. 어떤 분이 최근 노인 장기요양 기관을 개원했는데, 그분의 고백이, 요양보호사 임금이 항상 모든 물가가 서울이 비싸고 시골이 싸니까 요양보호사 임금도 서울이 훨씬 비싸고 시골이 싼 줄 알았더니 훨씬 시골이 비싸고 서울이 싸더라. 서울에서는 135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는 요양보호사. 왜냐면 그 근무 형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딱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장님이, 새로 오픈한 기관장님이 하는 곳에서는 평균 167만원, 한 30만원 차이 나죠. 그 정도 차이 나는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고임금화. 거기다가 최근 일부 몰유각한 인사들이 공공재가요양기관이라는 사업을 만들면서 서울시 복지재단 부설로 광진재가요양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사회적 협동조합인 도우누리에 공공재가요가기관 시범사업을 위탁했는데, 그 도우누리 대표는 광진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 이름은 늘푸름 돌봄센터였죠. 곳에 위탁비용 2억원 정도를 맡겼습니다. 그런 공공재가장기요양기관 센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의 기본 특성은 서울시로부터 위탁비용을 받아서 장기요양 비용의 90%는 공단에서 받는 장기요양 기관의 90%는 요양보호사 인건비로 쓰고, 위탁 비용을 통해서 관리비나 그런 운영비를 보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되면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확산 시 공단에서 나오는 급여 수가 비용만 가지고 운영하는 18,000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큰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투명성도 좋고 공공성도 좋지만 형평성을 꼭 지켜야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소상공인 못한 재가기관들을 죽이는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 운영자들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죠. 만일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공공재가센터로 엑소더스 탈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정치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요양보호사 수를 위한 전략으로 현재 모자라는 수를 채우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2급 제도를 상용화하는 그런 것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이 수 시험 보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교포나 외국인, 20 내지 30세 미취업 청년 그룹들을 이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